파트 1 오프닝 10조 부채의 인질이 된 일, 위 플랫폼, 배민을 해체하는 네이버와 우버의 수술대, 거대한 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넓은 영토를 가졌고 매일 수천만 명의 백성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영토의 절대적인 지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벽 안의 실상은 참혹합니다. 자, 바다 건너 이 제국을 소유한 황제는 막대한 전쟁 빚에 시달리며 매일 밤 성 안에 남은 금부티와 식량마저 모조리 수도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문 밖에서는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적군이 식량을 무료로 나눠주며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고, 이들과의 소모전을 버티기 위해 제국은 내부의 상인과 마차꾼들에게 줄 금화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성문 앞으로 2명의 이국적인 용병이 당도합니다. 그들은 금화를 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대한 마법의 방벽을 세워주겠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마차꾼들이 쉬지 않고 2배로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기계의 태엽을 달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용병들은 제국의 부유함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파산하기 직전인 이 거대한 영토의 껍데기를 헐값에 인수하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이식하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내전과 외부 용병의 개입은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 산하에서 단위 경제성이 완전히 붕괴된 배달의 민족과 이를 집어삼키려는 우버 네이버 컨소시엄의 구조적 딜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과거의 밸류에이션이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같은 지표들은 잊으십시오. 이 딜은 유망한 플랫폼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기업의 재무적 독성에 오염된 인프라 껍데기를 분리해낸 뒤 극단적인 마진 스프레드를 강제 창출해내는 완벽한 구조적 차익 거래의 현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배달의 민족 매각 서막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맹점과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합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가두리와 쥐어짜기, 네이버의 제로시, A씨, 생태계와 우버 알고리즘의 3조 원 차익 거래, 대중과 언론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압도적인 브랜드 이름값과 연간 5조 원을 돌파했다는 표면적 매출 지표에 취해 이 딜의 가치를 8조 원이니 10조 원이니 하며 부풀려 칭송합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의 판을 짜는 구조 설계자의 눈에 비친 배달의 민족은 자생력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은 거대한 빈 성체에 불과합니다. 이 딜의 실제 무게중심은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현재의 무자비한 출혈을 멈추고 빈 공간에 우리의 지배 로직을 연결해 넣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할 것은 배달의 민족이 직면한 치명적인 단위 경제성의 붕괴입니다. 회사의 겉보기, 덩치는 산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뜯어보면 매우 위태롭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는 무려 3조 원 이상의 거대한 자본이 오직 라이더라는 외부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한 외주 용역비로 허무하게 소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을 독식하던 시절에는 이 막대한 변동비를 입점 식당의 수수료를 올리거나 소비자의 배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의 독점력이 그 방패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막대한 무한 자본을 바탕으로 무료 배달이라는 폭탄을 시장 한가운데 투하하면서 룰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비용 전가라는 최후의 방벽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상단은 굳게 닫혀 있는데 지불해야 할 물류 비용의 하단은 무한정 팽창하는 다틴계. 즉, 완벽한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진 것이 현재 1위 배달앱이 마주한 서늘한 민낯입니다. 여기에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붕괴된 재무 상태입니다. 독일 본사는 현재 10조 원이 넘는 살인적인 부채와 더불어 유럽 당국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대상 기업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치열한 전장에서 쿠팡의 점유율 잠식을 방어하고 낙후된 IT,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재투자해야 할 피같은 인겨현금 흐름이 오직 모기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규모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남김없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더 이상 자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플랫폼 기업이 아닙니다. 빚에 짓눌린 본사를 하루하루 연명하게 만드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 철저하게 거버넌스의 함정에 빠진 구조적 활용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구조적 맹점을 파고드는 것이 우버와 네이버의 컨소시엄입니다. 이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영업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회사를 굳이 인수하려는 이유는 현재 배민이 창출하는 이익의 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죽어가는 숙주로부터 우량한 데이터와 인프라 껍데기만을 예리하게 도려내는 극단적인 카브아웃에 있습니다. 이들은 배다르민족 앱 자체가 가진 가치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비워진 껍데기 양단에 자신들이 보유한 압도적인 독점적 자본, 즉 네이버의 트래픽 자본과 우버의 알고리즘 자본을 플러그인 형태로 연결할 때 폭발하게 될 복원된 마진의 크기를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네이버가 쥐고 있는 구조적 지렛대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피튀기는 로컬 커머스 전장에서 비즈니스의 목을 조르는 가장 뼈아픈 출혈은 신규 고객을 데려오고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태워야 하는 고객 획득 비용, 즉 CAC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입니다. 네이버는 이 거대한 마케팅 비용을 회사의 장부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포식자입니다. 네이버 검색, 네이버 지도,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가두리 생태계, 배달의 민족이 축적해온 방대한 로컬 식당 데이터베이스를 API 형태로 꽂아 넣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굳이 소비자가 배달앱을 따로 켜야 한다는 1차적인 진입 관문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지도로 길을 찾다가 혹은 식당의 리뷰를 읽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네이버페이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천억 원의 할인 쿠폰이나 출혈적인 프로모션 비용을 단 한 푼도 태우지 않고도 자사 생태계 안에서 독점적인 유입 트래픽을 무한정 조달받는 폐쇄적 락인 구조. 이것이 배달의민족의 매출 하방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네이버만의 무자비한 권력입니다. 한편 이 전장에 합류한 우버의 역할은 네이버보다 훨씬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배달의민족 공헌 이익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가장 거대한 바위, 3조 원 규모의 통제 불능 물류비를 제압하기 위해 우버는 막대한 현금 대신 자신들의 기술적 IP를 무기로 들고 옵니다. 바로 글로벌 단위의 치열한 모빌리티 전장에서 수년간 벼려진 배차 최적화 및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우버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피로도를 배려하거나 날씨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수백만 건의 누적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연산하여 라이더의 공차 시간을 철저하게 쪼개고 가장 효율적인 묶음 배달 동선을 기계적으로 강제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국 단위의 물류망에서 이 서늘한 알고리즘이 단 8%에서 12%의 단위 물류비 절감만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이는 3조 원이라는 덩어리 속에서 수천억 원의 즉각적인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로 곧바로 직결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딜의 협상 밸류에이션이 얼마로 책정되든 그것은 표면적인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이 딜을 움직이는 진짜 구조적 본질은 붕괴 직전의 단위 경제성을 우버의 모빌리티 알고리즘으로 틀어막고 무한 출혈 경쟁의 피투성이 전장을 네이버라는 거대한 독점적 생태계 내부로 완전히 끌어들여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전면적인 재설계에 있습니다. 대상 회사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막연히 기도하며 현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쥔 정교한 인프라와 권력 구조를 덮어씌워 억눌린 마진을 강제로 쥐어짜내는 것. 이것이 껍데기만 남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우버 네이버 컨소시엄을 관통하는 유일무이하고 통제적인 지배 논리입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알고리즘의 한계와 규제의 단두대, 라이더 셧다운과 공정위 데이터 분리 리스크. 이 거대한 인수를 주도하는 설계자들의 진정한 실력은 어떻게 팔 것인가를 그리는 장밋빛 엑시트 시나리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서늘한 천재성은 어떻게 원금을 철저히 방어할 것인가, 즉 하방 통제를 위한 룰을 세섭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장의 대중들은 네이버와 우버가 결합하여 창출해낼 거대한 시너지와 멤버십 락인 효과라는 환상에 취해 있지만 실제로 수조 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판을 짠 설계자들의 진짜 시선은 철저하게 리스크의 절연과 자본의 물리적 방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구조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자본이 타격을 입었을 때 언제든 손실 없이 빠져나오기 위해 정교한 계약의 프레임워크를 짭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이 딜의 자본 배치, 즉 캐피탈 스트럭처가 가진 파티션 구조입니다. 대중의 상상처럼 네이버가 수조 원의 현금을 다 내고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을 100% 순진하게 사들이는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우버와 네이버의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한 극도로 정교한 분할 통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이버는 보통주의 대주주로 참여하여 프론트엔드의 트래픽 획득과 유지라는 시장 리스크를 감당합니다. 반면 우버는 막대한 현금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전장에서 벼려진 라우팅 알고리즘과 브랜드 IP라는 무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동시에 후순위 매자닌 채권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는 두 거대 자본이 단순히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강점 영역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리스크를 파티션으로 나누어 철저히 격리하는 작업입니다. 네이버는 배달망 운영과 라이더 단가 통제라는 오프라인의 진흙탕 싸움을 우버의 차가운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떠넘깁니다. 동시에 우버는 막대한 프로모션 출혈이 불가피한 한국 로컬 시장의 고객 획득 비용을 네이버의 기존 인프라에 전가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낡은 인프라를 레버리지 삼아 자신의 자본 노출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위험에 교차정합니다. 이 하방 통제의 정점은 매매 계약서 깊숙한 곳에 박혀 있을 중대한 부정적 영향, 이른바 MAC 조항입니다. 이 딜의 유일한 구조적 밸류업 경로는 네이버의 지도 및 플러스 멤버십 생태계와 배다르민족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API 단위로 완전히 결합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플랫폼 간의 데이터 공유를 독점 규제로 제한하거나 멤버십 교차 연동에 제동을 거는 시정 조치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자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동되는 즉시 어떠한 위약금이나 페널티 없이 이 딜을 원점에서 파기하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워크 어웨이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 두었을 것입니다. 규제 당국의 변덕이나 정치적 리스크에 수조 원의 자본이 오도 가도 못하게 묶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폭력적이고도 완벽한 해칭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도인인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재무적 독성이 배다르민족 한국 법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은 설계자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필수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현재 유럽에서 거액의 반독점 과징금을 맞았고 롤오버가 불투명한 채무들에 짓눌려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의 최소 15% 이상을 2년 이상 동결시켜 묶어두는 에스크로 구조는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의 우발 채무나 세무적 징벌 리스크가 사후에 한국 법인으로 청구될 경우를 완벽하게 대비한 물리적인 방파제입니다. 우리는 배다르민족이라는 인프라의 마진 통제권을 차익 거래하는 것이지 매도인의 빚과 과거의 법적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장부상에 분명히 새겨 넣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통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버는 소수 지분이나 매자닌으로 참여하더라도 물류 알고리즘의 최적화 수준을 결정하고 라이더 지급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쥐게 됩니다. 이는 네이버가 자사 프론트엔드의 점유율 확장을 위해 임의로 물류 마진을 훼손하거나 배달비를 무리하게 깎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권력의 분립 장치입니다. 동시에 향후 5년간 배다르민족의 현금 배당 결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주주간계약과 정관에 억압적으로 삽입합니다. 창출된 모든 인겨 현금 흐름이 과거 딜리버리 히어로 시절처럼 외부 채무를 막기 위해 유출되지 않고 오직 내부 물류, 인프라 고도화와 네이버 시스템 연동에만 100% 재투자되도록 자본의 흐름 자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탑라인 성장의 환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계약과 억압적인 자본 구조로 손실 가능성을 봉쇄하는 설계자의 냉혹한 보수적 프레임워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본 배치와 계약서로 정교하게 짜인 완벽한 구조라도 그 내면에 존재하는 고유의 구조적 맹점과 거시적 환경의 압력이 정확히 교차하는 순간 밸류에이션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슈퍼앱 혁신의 환상을 걷어내고 철저한 신중한 회의론의 관점에서 이 구조적 차익 거래가 마주할 치명적인 뇌관 두 가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 뇌관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면에 품고 있는 극단적인 노동 가치 추출 구조의 발현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버의 글로벌 라우팅 알고리즘이 배달 동선을 기하학적으로 최적화하여 혁신적인 마진 턴어라운드를 이룰 것처럼 우아하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술적 효율성의 실체를 한 겹만 벗겨보면 결국 라이더라는 인간의 물리적 한계와 노동 강도를 극단적으로 쥐어짜는 제로섬의 영역에 맞닿아 있습니다. 시스템상 동선이 효율화되고 공차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라이더 입장에서 동일한 시간 내에 쉴 틈 없이 더 많은 배차를 강요받거나 건당 수수료 단가가 구조적으로 삭감됨을 의미합니다. 우버의 알고리즘이 본격적으로 백엔드를 장악하고 컨소시엄의 수익성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바로 그 변곡점에서 라이더 유니온의 조직적인 저항과 전면 파업이라는 치명적인 노동 셧다운 리스크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통해 수백만 명의 독점적 트래픽을 프론트엔드에 부어넣는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의 혈관인 물류망이 멈추는 순간 그 위대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결합은 완전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합니다. 더욱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 통제 불능의 노동 리스크가 두 번째 뇌관인 거시적 규제 환경과
맞물릴 때 발생하는 파국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규제 생태계는 거대 빅테크 플랫폼의 골목 상권 침해와 독과점에 대해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압도적 검색 포털과 로컬 커머스 1, 위인, 배달의민족의 결합은 그 자체로 입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완벽한 희생양 표적이 됩니다. 만약 알고리즘의 압박으로 라이더 파업이 일어나 길거리에 음식이 쌓이고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는 규제 당국에게 독점 플랫폼을 물리적으로 해체해야 할 완벽한 명분과 정치적 동력을 단번에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공정위가 골목 상권과 배달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배달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법제화해 버리거나 더 나아가 네이버의 자사 우대 정책을 금지하여 네이버 지도 앱에서의 배민 결제 생태계 연동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딜을 성립시켰던 단 하나의 핵심 논지, 즉 고객 획득 비용 제로화와 독점적 락인 구조를 통한 마진 방어라는 전제는 그 즉시 산산조각 납니다. 외부의 거시적 규제 압박과 내부의 물리적 노동 의존성이라는 두 개의 취약점이 교차하여 터지는 순간 우버와 네이버 컨소시엄이 선지급했던 멀티플은 신기루처럼 증발합니다. 막대한 시스템, 전환 매몰 비용과 사회적 지탄이라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만 남겨진 채 자본 회수의 문은 영원히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딜을 주도하는 구조 설계자가 에스크로와 MAC 조항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끊임없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야만 하는 연쇄 붕괴의 서늘한 심연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네, 무자본으로 붕괴 중인 적자 인프라를 훔치는 법. 독점 트래픽과 백엔드 위험 전가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 자본이 어떻게 붕괴 직전에 거대한 기업을 도마 위에 올려두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격리한 채 마진의 스프레드만을 적출해내는지 그 차가운 지배 논리를 해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융의 구조적 로직을 수조 원의 메가펀드 자본이 없는 개인이나 틈새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우리는 어떻게 훔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저만의 딜룸을 세우고 마이크로 신디케이트를 구축한다면 저는 우버와 네이버가 취했던 이 위험의 파티션과 외부 비용의 내재화 전략을 저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정확하게 동형 매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딜리버리 히어로 산하에 있던 배달의 민족과 똑같은 구조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프론트엔드의 트래픽 확보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백엔드의 물리적 인프라 운영을 모두 자신의 대차대조표 안으로 무식하게 우겨넣으려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객 획득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단위 경제성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메타나 구글의 광고 알고리즘이 한 번만 바뀌어도 혹은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해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얄팍한 마진은 즉각적으로 소각됩니다. 거대한 외부 변수에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통째로 쥐어준 채 닫힌 개 안에서 피말리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꼴입니다. 판을 짜는 설계자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요구합니다. 만약 제가 막대한 고정비와 인건비에 짓눌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대형 F&B 매장, 낙후된 로컬 피트니스 센터, 혹은 구시대적인 물류 창고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딜을 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피 같은 돈을 들여 그 공간에 권리금을 다 주고 에퀴티를 100% 매입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네이버와 우버의 역할을 분리해서 구조를 짤 것입니다. 먼저 네이버의 역할인 제로씨, A씨 생태계를 제가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특정한 니즈를 가진 하이퍼 로컬 커뮤니티, 전문성 높은 뉴스레터, 혹은 충성도 높은 폐쇄형 멤버십 기반의 미디어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십시오. 외부 플랫폼의 자비로운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타겟 트래픽을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부어 넣을 수 있는 프론트엔드의 독점적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동시에 우버의 역할인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위해 물리적인 인력을 갈아 넣거나 직접 물류를 뛰는 대신 외부의 무인화 솔루션, AI 기반의 예약 스케줄링 사스 혹은 드랍shipping 시스템을 백엔드의 플러그인 형태로 꽂아 넣을 준비를 마칩니다. 이 두 가지 무형의 자본이 준비되었다라면 이제 죽어가는 오프라인 매장의 주인이나 구시대적인 에이전시 대표를 찾아가 피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지금 매출이 늘어도 인건비와 임대료, 외주 용역비로 현금이 다 빠져나가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커뮤니티의 독점 트래픽을 당신의 매장에 전면 개방하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식하여 당신의 뼈아픈 변동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겠습니다.
나는 당장 현금을 태워 당신의 지분을 사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의 트래픽과 시스템이 투입되어 발생하는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의 초과 수익분에 대해 50%의 수익 배분권이나 신주 인수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막대한 현금 없이 오직 구조 설계 능력만으로 남의 무거운 자산을 내 대차대조표의 레버리지로 삼는 방법입니다. 오퍼레이션의 진흙탕과 노동 리스크는 기존 오너에게 떠넘긴 채 나는 트래픽과 알고리즘 효율성이라는 지배적 권력만 쥔 채로 마진의 엑기스만 수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액션 플랜은 앞서 분석했던 하방 통제 장치를 개인 간 계약서에 반드시 박아 넣는 것입니다. 매장에 숨겨진 우발 채무나 운영 중 발생하는 고객 불만 리스크, 법적 분쟁이 저의 본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인을 분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개인 단위의 에스크로 전략입니다. 또한 건물주가 임대료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거나 주변 상권이 붕괴하는 등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페널티 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시스템 라이선스와 트래픽 공급을 거두고 빠져나올 수 있는 워크 어웨이 권리를 최초 계약 세섭 단계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위 리스크를 해칭했던 네이버의 MAC 조항을 도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버가 라이더 노조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차가운 알고리즘만 공급하며 네이버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의 최전선에 서지 않고 API 뒤에 숨어 마진의 과실을 취하듯 여러분도 피 튀기는 오퍼레이션의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진짜 자산은 낡은 물리적 인프라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프론트엔드의 트래픽 지배력과 백엔드의 시스템 설계력,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할 때 자신의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는 계약의 프레임워크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본이 없는 자가 구조를 무기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파트 5, 클로징, 무거운 물리적 인프라를 버리고 로직을 지배하기. 결론적으로 우버와 네이버의 배달의민족 인수는 단순한 로컬 앱의 경영권 탈환이 아닙니다. 철저히 붕괴된 단위 경제성과 모기업의 무자비한 자본 추출에 갇혀 썩어가던 인프라 껍데기를 제로 수준의 고객 획득 비용과 극대화된 물류 효율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통해 적출해내는 완벽한 구조적 차익거래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너지조차 규제와 노동이라는 외부 변수를 통제하는 에스크로와 MAC 조항 등 철저한 하방 방어 메커니즘이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무거운 인프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흐르는 트래픽과 로직을 통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수조 원대 M&A를 통제하는 거대 플랫폼이나 사모펀드의 이너서클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